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죽음에 이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근경색이라는 게 뭐예요? 자,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힌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관상동맥으로 이 피가 잘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막혔으니까 피가 제대로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심장이 아파하겠죠. 그러다가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예. 보통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제대로 못 가니까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심장 기능이 저하돼서 뛰지를 못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이제 이게 사망에 이르게 되냐면요, 부정맥이에요. 부정맥. 예. 치명적인 부정맥이죠. 그냥 부정맥이 아니라, 자, 부정맥에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꼭 치명적인 부정맥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VF, 즉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맥이 잘 발생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CPR 배우잖아요. 심폐소생술이요.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만약에 심장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됐다면 이게 거의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면 이건 비가역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심장을 외부에서 이렇게 막 손으로 압박해가지고 되돌려 놨다고 한들 그것이 오랫동안 그 심장 기능이 유지가 될까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심장 기능이 이미 막혀서 다 떨어졌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이 산소하고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ATP를 제대로 못 만듭니다. ATP가 부족해져요. ATP라는 게 우리 몸의 어떤 에너지의 다른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라는 것은 ATP입니다. 예. ATP가 부족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전기 신호를 제대로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 자, 우리 몸에 가장 이 조화롭게 빨리 전기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기가 바로 심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심장 이 세포들은 다 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호를 딱 주면은 나는 이제 딱 뛰어야지. 그리고 신호를 빨리 주면 빨리 뛰고, 신호를 늦게 주면 느리게 뛰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할 때 빨리 신호를 줘서 빨리 뛰고, 쉴 때 좀 느리게 신호를 줘서 느리게 뛰고, 이런 거를 다 전기로 조절하는 겁니다. 예. 물론 뭐 심장 말고 뇌도 있지 않느냐, 신경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뭐 그렇습니다. 뇌나 신경도 뉴런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몸에 이것도 전기를 이용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뉴런과 다른 뉴런 사이에서는 화학적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에서는 화학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이온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뉴런 같은 경우에 뉴로트랜스미터라 그래가지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경이 이렇게 있으면,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말단에서는 분비가 돼서 다른 놈한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그냥 갭정션이라고 해서 다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모든 이 심장 근육이 어떤 하나의 마치 구조처럼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죠. 그래서 이제 심장 모델링 하는 사람들은 이 이온의 흐름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요런 쪽에 그런 느낌을 좀 일을 좀 하다가 좀 이제 그건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그쪽을 오래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 뭐 소듐, 포타슘, 칼슘 요 세 개거든요. 요걸 갖다가 아주 정교하게 모델하면 컴퓨터로 이제 이런 것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뉴로트랜스미터 화학적인 건 들어가지 않아요. 다 전기 신호만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가지고 여기를 막혀가지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못하게 되면 이런 전기 신호의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신호가 여기저기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심실세동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심실세동이란 게 뭐냐면 심장이 이렇게 수축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 짰다 이완했다, 짰다 이완했다, 이렇게 수축 이완을 반복하면서 우리 몸 밖으로, 우리 몸의 대동맥으로 이 혈액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계속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에서 제대로 피를 내보내주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이 멎어버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멎진 않았지만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어서 유효한 수축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이제 심실세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뭘 해줘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해주면 일단 짜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걸 해결해주면은 심장이 완전히 죽진 않았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이 전기 흐름이 제대로 돌아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유는요,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물론 이거는 이제 심부전이라는 그런 캐테고리에 또 다른 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자주 오면은 아니면 한 번 오더라도 되게 치명적으로 온 경우에는 심부전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이게 메인으로 이제 호흡 곤란에 빠져가지고 심장 기능이 점점 안 좋아지다가 그러다가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심근경색을 갑자기 딱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것보다는 부정맥이 발생해서 전기 흐름이 제대로 이제 잘 뱅글뱅글 돌지를 못해가지고 심장이 부들부들 떨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것이 이제 훨씬 더 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심장을 갖다가 유효하게 압박을 해서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교육을 받고 연습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죽음에 이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